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늘 이슈 분석하고 주식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장부터 좀 볼까요? 우리나라 장부터 보자면은 오늘 아침 갭상승했네요, 그죠?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랑 선물 둘 다 개파락으로 많이 출발했는데. 일단은 오늘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9시 반인데 양봉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내일부터 다시 급반등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이르고요. 며칠 기다려 봐야 돼요. 며칠 기다려 봐야 돼. 어,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1차 지지로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 팔았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45,800원 정도가 여기 일단은 여기서 한 4거래가량 지켰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지지선이 됐고, 요거 깨지고 나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갭자리 44,000원대 여기가 하나의 지지선이 될 겁니다. 참고해 놓으시고요. 참고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똑같아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뭐 하이닉스 이제 그냥 전 대장주하자라는 생각이라서 굳이 하이닉스를 안 하는데,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으로 그냥 하이닉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마 뭐 비슷하게 둘이 큰 차이 없게 움직일 거예요. 아무튼 뭐 저는 삼성전자만 볼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 갑자기 V자형 급반등으로 생각하기는 좀 이르다. 하루 더 기다려봐야 아는 거고, 일단 현재 지지선은 여기다.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든 어쨌든 간 내일 이 지지선 지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번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 아무튼 뭐 매수할 준비들은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오늘은 아닙니다. 뭐 최소 내일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물도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물하고 삼성전자하고 결국 똑같기 때문에 개파락했죠. 그 양봉으로 올라온다 했는데 양봉으로 올라와봤자 5일선 밑에 있고, 글쎄 오늘 얼마나 올라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봉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반등이 아니에요. 참고로 보시면 선물은 저기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로 치면은 선물은 한 67.7 정도에서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오늘 아침 75까지 내려왔었고, 삼성전자로 치면 어쨌든 여기는 요 갭자리가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여 밑에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제가 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7월 초에 6월 달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7월 초에 뭐 일단은 약간 좀 조정 비스무리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도 그렇고요. 어제 개파락에서 양봉 쭉 올라오고 오늘 원화 환율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죠. 반드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차트 모양입니다. 저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정도 지켰으면 한 번쯤 튀게 돼 있죠. 풋옵션도 그래요. 풋옵션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4거래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조정 나오고 요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침에서는 근데 이까지만 조정 나오고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풋옵션 꼬라지를 봤을 때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물 조정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코스닥 쪽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준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종가를 봐야겠죠. 오늘 종가상으로 해서 하락 전환에 또 음봉으로 마감해 버린다면은 또다시 씁쓸함을 삼켜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에 상승 전환까지 해줘서 잘 버티면은 내일부터는 5일선 위로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이 추세 전환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만한 좀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어제 뭐 남북 경협주들은 올랐다가 개파락, 그죠? 아니 갭상승의 음봉, 그죠? 갭상승의 음봉. 뭐 남북 경협주 암울합니다. 예, 안 되고요.
뭐 뉴스나 좀 볼까요? 뉴스 뭐 있나? 아니 오래간만에 요즘 뭐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있나? 제 며칠 전에 한번 그 한 종목이 한번 지나갔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깜빡하고 못 보고 넘어간 거라 갖고 종목 하나가 이미 뭐 끝장났고요. 하나 이제 할 만한 테마주가 있었었는데 제가 늦게 발견해 갖고 놓쳤더라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이거 어제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재한다고 하니까 한국 회사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후성이 오른 거죠. 후성이 제가 알기로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일부 반도체 제품들을 후성도 생산을 합니다. 후성하고 동진세미캠인가 걔네가 아마 생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 후성하고 동진세미캠이 좀 많이 오른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제재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아니라 가지고 제재 효과가 그렇게 뭐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죠. 여차 일본하고 잘못되면은 WTO에 제소해 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니켈하고 구리, 니켈하고 구리, 그리고 뭐지? 니켈, 구리, 아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보세요. 어제는 좀 이 원자재들이 좀 많이 급락하긴 했는데요. 매수 기회로 잘 살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들 해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원자재들이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국제유가, 뭐 천연가스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많이 오르기가 어려운 원자재고요. 구리나 아연 같은 거는 원자재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하기도 쉬워서 ETF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떠한 무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쨌든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연하고 구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미국장 뭐 뉴스나 이슈 같은 거 좀 보고 갑시다. 예. 어제 미국은 갭상승 출발했네요. 7월 1일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합니다. 미국 갭상승했고 갭이 조금 남아 있어요. 어제 보니까 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갭이 좀 남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갭은 메꾸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갭은 메꿀 가능성이 높아요. S&P하고 나스닥 둘 다 갭상승했는데 어쨌든 아마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겁니다. 예,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은 이 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마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계속 오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은 일단 앞으로 본격적으로 계속 신고가 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제 갭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갭상승한 거 메꾸고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어쨌든 뭐 7월 초입니다. 7월 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 쪽, 그죠? 환율 쪽 잘 봐야 돼요. 이게 유로화인데 보시면은 6월 달에 유로화가 좀 많이 강세로 나왔었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초에 보시면 어제 달러화가 좀 유로화가 좀 많이 내려오고 달러화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봐야 아마 제가 봤을 땐 단순한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로화 차트 보시면요, 이평선들 많이 모여 있고요. 드디어 쌍바닥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저점이 슬슬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몇 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로화라든가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화 약세 추세는 계속 지속될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어제 위안화 같은 경우 위안화 한번 봅시다. 위안화는 요걸로 봐야겠다. 어제가 이제 그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위안화가 이제 거래가 된 첫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어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미중 무역 분쟁 좀 해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어제 일단 급속히 위안화 강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안화 계속 강세가 되긴 될 건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6월 달에 많이 어떤 흐름이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아래쪽으로 7월 달 되면 살짝 위쪽으로 갔다가 아마 7월 후반쯤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위안화 많이 강세로 전환됐었는데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왔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위안화 약세 흐름이 조금 나타나다가 7월 후반 되면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러화는 어제 장대 양봉 올라왔죠. 일단 6월 달에 워낙 약세로 많이 좀 흐름이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7월 초에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달러 강세의 추세는 일단은 일단 한번 꺾였습니다. 그죠? 지금 뭐 정확하게 선을 끄는 게 아니라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년 넘게 지속되던 이 강세 추세, 이 추세선을 깨고 지금 아래쪽으로 확실히 붕괴가 돼 있죠. 대충 보시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거. 아무튼 그리고 그 요즘에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랠리가 아닌가 싶어요. 언론 뉴스에서 이런 기사도 좀 봤습니다. 어디 갔더라? 요즘 뭐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뭐 채권 금리가 사실상 뭐 최저에 가깝다 라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작년에 증시가 워낙 안 좋고 올해까지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채권에 몰린 거죠. 그래서 그 뉴스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 하여튼 그래서 요즘 그 이탈리아하고 막 독일 그리고 막 그 미국까지 해서 채권 금리들이 요즘 엄청나게 싸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채권으로 좀 너무 좀 돈이 좀 과하게 쏠렸다는 얘기죠. 네. 이런 때 이제 그 채권 공매도를 칠 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0이라는 어떤 기준점, 금리 0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주식보다는 조금 쉽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채권 추가적으로 뭐 매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실 분들이죠.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권은요. 본격적으로 위험 자산 올라가는데 채권 들고 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뉴스만 좀 보고 마칠게요. 어제 미국이 갭상승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어서 미중 무역 분쟁 휴전에 관한 안도감이 이제 미국에 갑자기 반영이 되면서 갭상승으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오펙 감산한다고 하네요. 국제유가는 요즘 얼마인가? 국제유가 여기 있구나. 국제유가 반등 올라왔죠. 국제유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51에서 58달러까지 또 많이 올라왔네요. 이 국제유가입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뭐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올라봐야 80달러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피델리티 미중 휴전으로 연준 7월 금리 25bp만 인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저번 FOMC 회의에서는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에 대비해서 좀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뻘쭘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일단 FOMC 연준 입장에선 조금 뻘쭘해졌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금리를 조금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거를 감안해도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조금 높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조금 내리긴 내릴 겁니다. 아마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탈리아 10년 금리 2% 하회, 독일 10년 금리 사상 최저치 갱신. 그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좀 채권으로 자금 쏠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그런 불량 국가가 금리가 2%가 하회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보시고 눈치채셔야 돼요. 그만할 때가 됐구나. 채권 그만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 미국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쨌든 계속 돈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좀 이제 저항이 좀 여기 정도 선에서 그죠? 여기 정도 선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가격에 좀 부담을 느끼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좀 약하지만 지속 중이긴 한데 슬슬 꺾일 때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장마 소강이라고? 아, 참 기상청 그죠? 답이 없죠. 기상청 참. 뭐 기업과 관련된 뉴스는 직접들 찾아보세요. 예, 직접들 찾아보시고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가상화폐 갖다 증여한다. 아이디어가 좋죠. 세금 안 내니까. 일단은 이제 아예 채굴기를 사서 자녀한테 준다. 야, 참 하여튼 머리가 좋습니다. 뭐 별다른 뉴스는 없죠? 예,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콩 시위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좀 조용히 끝날 줄 알았더니 조용히 끝나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어제 책 리뷰 하나 올린 거 있죠? 그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이라고 책 리뷰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심심하신 분들 보십시오. 그 중국의 미래에 관해서 미중의 미래에 관해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별다른 거 없네요, 그죠? 뉴스 별다른 거 없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내일은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잠깐 다른 지방에 좀 가야 돼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좀 이 이슈와 시황을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뭐 주식을 매수하거나 뭔 일이 있다면요. 제가 거기 유튜브에 리플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